안녕하세요. 파는나비입니다. 중국의 전투기 4대가 푸젠성 공군기지를 출발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자 대만도 경국고 2대를 출격시켜 대응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잉원 대만 총통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전투기가 또다시 영공을 침범하면 강제로 쫓아내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이 말이 격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중국은 망언하지 말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죠. 차잉원 총통의 강경 반응은 여러가지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강경파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도발은 대만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고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만관계법과 우리의 약속은 명확하다고 덧붙였죠.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대만관계법은 국제관계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중국은 처음부터 완강하게 반대했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대만관계법이 어떤 법이길래 이처럼 격한 반응을 보이는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만관계법은 국제법이 아니라 미국의 자국법입니다. 1969년 출범한 미국의 닉슨 행정부는 중국과 소련 사이의 분쟁을 틈타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열고 수교를 맺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대중국 금수 조치를 해제하면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만과 단교하고 대만에 주둔하던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미국 대만 공동 방위 조약을 폐기시켰죠. 하지만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같은 해 4월 대만 관계법을 자국에서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일종의 대만 방위 조약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총 7가지 목차로 구성된 내용에는 대만의 평화와 안정이 미국의 정치, 안보, 경제 이익과 관련되며 국제적 관심사임을 천명했고 평화적 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시도는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이에 대해 미국은 중대한 관심사로 여긴다고 천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만의 방어적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의 안보 및 사회 경제적 시스템을 위협하는 어떠한 힘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는 미군의 전투 능력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을 향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시키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죠. 미국이 이러한 자국법의 근거에 움직이니 중국으로선 반가울 리 없고 대만관계법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대만관계법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분쟁은 미국이 대만에게 F-16 전투기 판매를 승인하려고 하자 중국의 항의 메시지로 분석되고 있는데 전임 오바마 정부에선 대만의 전투기 구매 요청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진행 중이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활용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죠. 이러한 와중에 미국의 대만 카드는 변화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대만의 총통선거가 내년 1월로 다가오기 때문인데 현재의 독립 성향이 강한 차잉원 총통에 비해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고이 가오슝 시장은 친중 성향의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해 치러진 대만 지방선거에서 차잉원 총통의 민진당을 누르고 당선되자 단숨에 국민당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올해 초 시행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도 선두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한고이 시장은 이번 전투기 분쟁이 일어나기 며칠 전 중국을 방문했는데 엄청난 환대와 함께 대규모 경업 선물을 받아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그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승리한다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의 관계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데 과연 대만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시간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